결과적으로는 될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8월 15일에 조국 사면할 때부터 이미 있었던 큰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냥 각자의 이해관계를 보면은 대통령은 사실은 본인이 통치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누구랑 경쟁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재명의 스타일은 뭐냐면은 경쟁자 2인자를 두지 않습니다. 2인자를 두는 대신에 계속 경쟁자를 붙이는 게 긍정적으로 보는 스타일이에요. 뭐 예전에 친명에도 그렇고 한 번도 두지 않았어요. 조국을 입당시키면은 정청래 견제용이에요, 사실은. 세 번째 의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가운데서 활짝 웃고 있죠. 정청래 민주당 대표 그리고 조국 혁신당 대표. 과연 이 세 사람의 셈법은 22일이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국 혁신당에게 합당을 하자 깜짝 제안을 했습니다. 이 세 사람 각각 셈법이 뭔지 해석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일단 결론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친명계 최고위원들 정청래식 독단 이제 끝나야 된다 반발했죠. 기자회견 열면서 지지층 사이에서 지금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또 조승래 사무총장은 합당 2달 안에 하겠다. 기한을 또 못 박았습니다. 김 의원님, 예. 민주당, 조국혁신당 합당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결과적으로는 될 거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네, 결과적으로 될 거라고 보고 한 3월 정도에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게 지방선거 후보자 본격적으로 공천하기 전에 돼야지 그렇죠. 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이후 4월 넘어가면은 이제 경선을 시작해요. 네. 그래서 조승래 사무총장도 이제 3월을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2달 내를 얘기를 한 거고, 그게 이제 3월 정도 되겠죠. 이게 제가 이제 두루두루 좀 여기저기 얘기를 들어보고, 네. 중요한 직책을 가지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고 뭐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좀 해설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막 왜냐하면은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다 아니다, 정청래 독단이다 아니다, 네. 뭐 조국하고 무슨 야합이 있었네 아니네 막 온갖 얘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일단은 우상호 정무수석이 공개적으로 밝힌 건데 오래 전부터 이 얘기를 대통령과 당대표가 논의했고 우상호 정무수석도 같이 논의했다라는 오래 거예요. 전부터. 예, 오래 전부터라고 하면은 여름부터라고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8월 15일에 조국 사면할 때부터 이미 있었던 큰 그림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게 빨리요? 큰 그림. 큰 그림만. 예, 그때 바로 합당을 하겠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논의가 있었던 거는 사실이고 네. 다만 최근에 이 발표의 시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정청래의 개인적인 판단과 시점의 선택이고 이거를 통보를 한 것도 맞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래서 정청래가 주도한 거냐. 근데 그냥 각자의 이해관계를 보면은 대통령 입장에서 먼저 보면은 네. 대통령은 사실은 본인이 통치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뭐 내가 누구랑 경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의 스타일은 뭐냐면은 경쟁자 2인자를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2인자를 두는 대신에 계속 경쟁자를 붙이는 게 좀 긍정적으로 네. 보는 스타일이에요. 뭐 예전에 친명에도 그렇고 그렇죠. 한 번도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7인에도 그렇고 친명대사에 2인자가 없어요. 좌장이라고 했었던 정성호도 잠깐 한직에 거의 있다가 눈길도 안 주다가 다시 살아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네. 쥐었다 펴렸다 하니까 조국을 입당시키면은 정청래 견제용이에요, 사실은. 아, 정청래 견제용이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도 어쨌든 대승을 할 수 있는 거죠. 플러스 정치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덧셈 정치니까. 대통령은 이렇고 정청래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방선거 끝나면은 조국당은 거의 다 존재감이 없어질 거다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네.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는 저했지만은 결국은 합당을 하는 쪽으로 마음을 먹은 거는 대통령이 이렇게 원하는 것도 있고 내가 이왕에 할 거면 내가 주도를 하자 이 판을. 네. 그래가지고 전격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명 최고위원들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그렇죠. 좀 되는 거고 조국 입장에서는 원래 자강파 목소리가 여름까지만 해도 굉장히 컸는데 성비위 문제가 이제 하고 지지율이 안 나오면서 이미 고민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아, 한계에 봉착했다. 한계에 봉착했다. 그리고 대권 꿈을 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3당에서 대선에 당선된 역사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쉽지 않죠. 예, 결국은 그러면 안에서 호랑이를 잡아야 된다. 호랑이굴에서. 그러면은 타이밍이 언제냐? 네. 그거를 놓고 하지만은 지금이 적기다라고 본 이런 게 이해관계가 다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설득이 될 거라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정청래의 개인 정치기 때문에 반발이 큰데 네. 결국은 이거는 설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거다. 네. 자, 그런데 민주당 최고위원들 이렇게 발언했어요.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던 것처럼 보도가 됐는데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다. 뭐 대통령의 뜻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이 맞지 않다. 뭐 이현주, 황명선, 강두구 최고위원들이죠. 대표적인 친명 최고위원들이 23일 기자회견 열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과연 근데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를 좀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왔고, 뭐 김 의원님 말씀만 뭐 사면 당시부터 이거를 쭉 의중에 놓고 지금 추진했다는 건데, 정 의원님, 과연 대통령의 어떤 생각, 의중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런 메가톤급 발표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일단 제가 상황극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 서울 자가에 네. 김 부장 이야기에 보면 김 부장. 이렇게 한 3명이 그 타고 가고 있다고 보시죠. 거기에 이제 상무, 부장 타고 있잖아요. 네. 상무를 모시고 가는 차에서 김 부장이 과속을 해요. 그러니까 상무가 야 과속 너무 하지 마. 이러니까 아유 그게 빨리 가도 돼요. 라고 얘기하니까 야 과속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뒤에 있던 그러니까 다른 부장이 네. 그럼 제가 대신 운전할까요? 아이 좀 복잡한가? 그러니까 아니야, 뭐 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차를 잘 가면 좋겠는데 네. 갑자기 그 정청래 과속을 하는 거예요. 이 정청래 대표는 아니 뭐 이렇게 가도 된다면서요? 네. 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가라는 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뒤에 있던 그 다른 부장이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있죠. 제가 다시 그 운전해서 갈까요? 이런 식의 얘기를 가긴 제가 가는데 지금 너무 예, 빨리 간다. 제가 얘기를 좀 하려고 했었던 네. 건데 여튼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일절 교감 안 했다고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제가 내일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이 얘기를 했냐 안 했느냐? 그건 아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날이 뭐였냐면 뭐 김민석 총리가 미국 가고 코스피 5천 돌파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왜 이 시점에 얘기를 해서 사람 좀 곤란하게 하지? 라는 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청와대 당시 강유정 대변인도 그 청와대 몰랐다고 얘기하니까 홍익표 정무수석이 후에야 나와서 이것을 좀 정리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 과정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금은 상당히 그 권력의 상하관계가 뭐 좀 있어 보이지만 네. 이재명 대통령과 본인의 관계에 있어서 한 번도 이재명 대통령을 본인이 모셔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 같지 않아요. 아, 그런가요? 처음에 관계가 2007년에 맺어졌을 때부터 이재명 대통령 당시에 부실장이었고 자기는 실장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부대변인이었고 본인은 현역 의원이었고 2016년인가 17년인가 했던 얘기 중에는 나는 이재명 대통령 싫다. 그 사람 가는 곳마다 분란이 일으킨다. 네. 이런 얘기 했었던 건데 그게 지금의 권력 관계에 의해서 잠시 웅크리고 있을 뿐이지 본인도 뭐 이재명 대통령 넘어서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하는 방향은 명확한 것 같고 저도 이게 다소간의 소음은 있겠지만 두 당이 합당 안 할 거냐? 그럼 합당 안 할 거냐? 할 거예요. 결국 하긴 한다. 네. 이런 와중에 정청래 대표 어제였죠. 제주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청솔 포럼. 지금 저분들이 들고 있는 저 팻말에 보면 청솔 포럼이라고 써 있죠. 이 비전 선포식에 주요 참석자들과 함께 이제 가서 기념 촬영을 하고 왔어요.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자기 정치하러 간 거 아니냐. 이 뭐 대통령 지금 뭐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자기 정치를 하고 온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연 주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시민의 역사적 책무였다고 하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정 대표 자신의 삶과 경험에 대해서만 얘기를 쭉 했다고 해요. 정 대표 이런 행보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청래 대표랑 이재명 대통령이랑 조금 닮은 부분이 하나가 있다라면은 네. 당원들을 가장 우선시한다. 당원을. 예, 뭐 대표 시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더 국민들까지 지금 보려고 하지만은 대표 시절에 당원, 이게 민주당의 이제 구조상 어쩔 수 없는 거가 있고요. 네. 논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각종 논란을 일으키지만은
본인이 또 다른 논란도 일으키고 더 뭐 치적도 만들면서 계속 돌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논란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도 움츠러들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진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게 정말로 이게 나만의 내 정치 아니야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고 여기에서 뭐라고 뭐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한 건 아니고 노사모 같은 거를 만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사모가 뭡니까? 그럼 노무현 대통령 되는데 일조를 한 가장 그 우리나라 최초의 정치인 팬덤이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그냥 다음 대선에 난 꿈이 있다라는 거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거죠. 천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논란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당원들만 보고 가겠다라는 거고 이게 결국은 될 수밖에 없는 게 김어준 씨가 얘기를 했어요. 네. 당 대표로서 욕먹지만 해야 할 일 이렇게 정청래를 엄호했거든요. 지령이 나왔네요. 지령이 나왔죠. 그러니까 뭐 김어준 상황론까지 하지 않더라도 뭐 당내 서열이 뭐 이제 김어준, 네. 정청래, 이재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김어준의 영향력이 대단하잖아요. 결국은 이건 될 거라고 봅니다. 네.